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리더의 책임 전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조직에서 리더는 의사결정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의사결정이 중요한 만큼 의사결정을 할 때 신중할 수밖에 없죠. 이 의사결정의 결과가 조직에 이로우냐 해로우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의사결정을 리더 본인에게 이게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결과에 대해서 민감한 만큼 말이죠. 그 결과에 대해서 신중하다 보니까 의사결정을 지연한다든지 애매하게 지시를 한다든지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있죠. 특히 이 잘못된 결과가 도출됐을 때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소위 후견 지명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하인드사이트 바이어스라고 하는데요. 리더는 성견 지명을 갖고 부하 직원들을 이끌고 그 책임도 져야 되는데요. 솔직히 리더도 사람인지라 모든 책임을 혼자 독박 쓰고 싶어 하지는 않죠. 그래서 종종 후견 지명을 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매하게 지시하고 결과를 갖고서 판단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 후견 지명에 대한 정의는요, 이렇습니다. 어떤 사건의 결과를 알고 난 후 마치 처음부터 그 일의 결과가 그렇게 될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결과가 뻔히 이럴 줄 알았어. 네가 책임져. 야, 큰일 났네. 이런 식으로 책임을 아랫사람한테 미루는 것이죠. 물론 종종 그런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후견 지명. 이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 관점을 리더의 관점이 아니라 부하 직원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아니, 지시한 대로 했고 결과가 자기만의 책임은 아닌데 이것을 부하 직원의 전적인 책임으로 밀고 그것을 자기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하고서 꼬리 자르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부하 직원은 분노할 수밖에 없죠. 그럼 부하 직원들은 후견 지명을 경험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다음부터는 리더 말을 잘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이거 했다가 또 꽝 되면은 나만 피해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묻죠. 이거 맞냐? 어디까지 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게 맞냐? 자꾸 확인을 하고 싶어하고 점검을 하고 싶어하고 심지어는 리더와 대화를 할 때 녹음을 꼭 뜨려고 그러죠. 왜? 그건 증거를 남기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면 이미 신뢰관계는 무너진 것이죠. 결국 후견 지명의 첫 번째 피해는 뭐냐면 리더의 말을 신뢰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의심을 갖게 되는 거죠. 의심을 갖게 되면 몰입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반격이에요. 여러분, 사회적 교환 이론이 있습니다. 소셜 익스체인지 티어리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자기가 받은 만큼 되돌려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잘해주면 나도 잘하고 싶고 나한테 나쁘게 하면 나도 나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리더에게 복수를 하고자 하는 반격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지식을 은폐한다든지 침묵을 한다든지 아니면 잘못된 정보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무관심하는 것이죠. 그래서 후견 지명을 경험하면 부하들은 어떤 행토를 하는데 자기도 자기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방어 기제가 발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피해 보려고 안 하는 거예요. 리더 본인이 피해를 안 보려고 그러는데 기꺼이 스스로 알아서 딱딱 희생을 감당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반격의 위험이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리더의 모든 행동을 나쁘게 보는 거예요. 이런 것이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리더가 한번 후견짐을 하게 되면 저 행동엔 반복되지 않을까? 저 사람은 나쁜 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후견지명을 하는 거야. 늘 후견지명을 할 거야. 자기만 살아남으려고 부하 직원을 희생시킬 거야. 그래서 인간성 자체를 의심하게 되고 그 리더의 능력도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미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요. 이것을 이 후견 지명을 경험한 부하 직원이 혼자 이것을 고스란히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동조자를 찾는 거죠. 보통 보면 리더가 후견 지명을 딱 한 번만 한다든지 한 사람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반복해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지들을 찾는 거죠.
넌 어떻게 생각해? 우리 리더가 이런 적 없어? 나 이번에 미치겠어. 억울해. 너도 알지? 이러면서 자기 억울함을 주변에다 호소하고 그 호소를 공감하고 유사한 경험을 가진 사람은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리더는 공공의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와 아랫사람이 분리가 되고 리더는 고립이 되는 거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진정성을 보이더라도 부하 직원들은 그것을 믿지 않을 겁니다.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리더 행위는 권력을 사유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리더가 누리는 권력은 조직으로부터 빌려온 것이고요. 이 빌려온 권력을 사유하는 경우는 리더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리더는 책임감과 그런 어떤 직원에 대한 심리적인 배려를 해서 이런 후견지명의 오해를 받지 않도록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